자,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월요일? 관리시무 수업 있는 날? 응. 노래 제목이 이런 게 있던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란 노래가 있던데 그래서 젊으신 분들 뭐 사회에 첫 발을 디디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고 뭐 또 연세가 나이가 있으면은 뭐 인생 2막을 해서 준비하시는데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태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 날이 멋진 날 아닙니까? 응? 그래서 어제 또 주말에도 또 학교 여러분들 올해 합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준비하고 하는데 내년 때 되면 이맘때 되면은 그 10월의 멋진 날에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또 취업에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기초 과정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주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개념을 배웠고요. 오늘 우리가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해서 소장으로 부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관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일정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뭐냐? 공동주택 관리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은 법과 심에서 한 해의 시험에서 최종 20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어요. 20문제가 나오는 것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나서 우리 가장 기본법이자 모법이라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좀 이제 개념점만 파악하겠습니다. 항상 공법은 목적이 있어요. 자,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관상을 정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상을 무슨 법을 정하겠다.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정함으로써 자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다. 관리 사무장이 이 법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해서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짐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소장님이 되면 애국자란 개념이 있습니다. 예? 아니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향상시키면 그건 애국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우리가 수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뭐 국가 등의 의무인데 법에서는 뭐 국가의 뭐 지방자치의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고 자 관리처의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관리처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럼 관리할 때는 효율적 안전하게 관리할 때는 무슨 법이 더라? 공동주택 관리법 따라 관리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관리처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법 등을 위반하면 그때 500만 원 이하 카트가 적용되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법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입주자 등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자, 입주자 등은 공동체 생활에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처의 업무에 협조한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입주자 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웃을 배려해 줍니까? 자, 관리처 업무에 협조를 잘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입주자 등으로서 반드시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처 업무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보시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이젠 우리 민법 일주가 법원이라고 하죠. 법원. 그러면 우리가 공법도 법원이 있다 없다. 있다. 법의 적용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때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자 일반법은 뭐냐? 자 모든 것에 다 적용하는 게 일반법이야. 일반법이고 뭐 그림이 좀 흐릿한데요. 자 특별법 뭐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공법 계통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넘어서 그럼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법이 항상 우선에 적용될까요? 특별법의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관리할 때도 이렇게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우리가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법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했어요. 그럼 일단 공동주택 관리 관상은 무슨 법을 정하고 공주법을 정하는 거야. 근데 이 법의 규정에 땐 무슨 법을 정하겠다? 주택법. 근데 공동주택 관리법은 주택법의 특별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주택법은 일반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슨 법 적용의 원칙이다. 특별법. 그 때문에 일단 공동주택 관리상은 무슨 법을 우선 정하고 공주법. 근데 공주법이 규정할 땐 주택법도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택법도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알아야 되겠죠. 그 때문에 법규에서 주택법이 8문제 나온 주가 있어요. 근데 막상 주택법에 보니까
보니까 관리에 관한 규정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하나의 규정으로서 정하고 있는 거고 2심에서 이 주택법을 쓰는 게 한 번 주관식하기도 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공주법하고. 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다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이 우선 적용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뭐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없는 사람은 무슨 법을 정하겠다? 공주법. 그럼 공주법은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일반법의 질을 갖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임대주택에도 소자로 부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일단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보다 우리가 관리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 법의 규정이 없을 땐 뭘 정하고? 공주법. 공주법에도 규정이 없을 땐 최종적으로 주택법까지 우리가 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심의 주관식 나오기도 했던 건데 그냥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법도 공동특을 관리할 때는 이렇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우리가 형성이 돼서 관리하는 거죠. 넘어와서 지금부터 자, 이제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제 관리 방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우리가 저번 주 개념 설명했었죠. 그럼 우리가 공주법은 대부분 이 공주법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우리가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란 자,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두고 자치 이결 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 공동주택으로서 끊어놓고 자, 공주법상 공동주택인데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답니다. 이것을 무엇을 하겠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이렇게 편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뭐냐? 전문적으로 관련 자를 두라 했어요. 여기서 전문적으로 관련 자는 뭐냐?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부를 반드시 수저로 배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주택단지가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배치무자가 주택관리사 등을 수저로 배치하지 않죠. 그저게 1년 이하의 징역도나 1천만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 이결 기구는 뭐냐? 이건 입주자 대표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입대도 반드시 구성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외에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면 이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편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정한 의무인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러면 비의무관 대상은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이 의무관 대상 공동주택이 우리 직장의 범위가 되고 우리 관리 대상 범위가 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세대수는 뭐 나중에 정할 거지만 첫 번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몇 세대 이상부터? 300세대 이상부터. 두 번째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땐 150세대 이상부터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몇 세대다? 150세대. 그럼 여러분 공동주택 안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요. 150세대 미만은 의무가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앞으로 그걸 비의무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가로 보니까 지역 난방방식을 포함한다 했죠. 그럼 난방 형태가 중앙이나 지역 난방 중에 하나라도 걸쳐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부터다? 150세대 이상부터야. 자, 보니까 승강기 중앙 지역은 150세대 이상이라는 예시를 줬죠. 근데 300이상은 설비가 안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을.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닌과 디귿이 아닐 때는 몇 이상부터? 300세대 이상부터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300세대 이상 되는 것은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안 됐다? 안 돼 있고 난방 형태가 개별 난방형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300세상부터 이 법에 따라 의무 관리가 이룬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종종 취재가 되고 있고요. 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입니다. 이걸 저번 주에 우리가 추상복합을 했죠. 그래서 법은 절대로 추상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자, 주택과 주택 외의설이 이게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추상복합으로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추상복합도 그 주택의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부터는 자, 공주법상 의무 관리성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고 내려가서 자, 의 기업부터 닐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그러면 기업부터 닐까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무관리다 비의무다? 비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의무지만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도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것을 의무관리상 전환 공동주택에 표현해준다. 본문에서. 그래서 앞으로 비의무도 의무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의 적용이 틀린 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공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의무일 때는 집합 건물의 소미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관리하는 법이 다 다르다 같다. 다른 거야. 근데 이 공주법은요. 공법으로서 투명성 있는 법이야. 그렇지만 이 직권법은요. 민사특별법으로서 사적 자치를 다루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의무도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부터는 무슨 법을 적용하겠다. 공주법을 우리가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다만 이 전환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입주당의 동의를 받으면 전환이 가능한 뜻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절차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떠들어볼게요. 의일의 밈에서 대통령령으로 전환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3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럼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다. 3분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럼 3분 이상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의 키워드는 뭐냐? 이 3분의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공주법에서는 이 서면 동의 비율이 과반수 아니면 3분의 1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출제는 이 3분을 이제 과반수로 바꿔서 이제 우리 시험에 정답을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죠. 그렇지만 이번엔 뭐 시험에 가는 걸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비의무도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부터는 무슨 법을 적용하겠다. 공주법을 적용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관리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입주자 등은 앞으로 우리가 저번 처음에 했죠. 입주자와 입자 등은 다른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법에서는 집주인들을 무엇이라고 그러고 입주자, 세입자를 사용자, 그럼 양지를 합쳐 입주자 등이란 거야. 그럼 이렇게 본문에서 입주자 등이라 표현한 것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같이 포함됐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그럼 의무관리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의무관리 형태는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겠다. 자치와 위탁관리가 있다는 게 이 두 가지가 의무관리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비의무에는 자치와 위탁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없고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관리. 이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자치관리란 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소장 선임하고 관리를 구성해서 직접 관리한다. 자치관리. 입대해서 관리를 구성해서 직접 관리하자. 무슨 관리? 자치관리. 그럼 우리가 주택관리업체에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주택관리업자를 하는 겁니다. 주택관리업체에 의뢰해서 관리 방식을 말한다. 위탁관리. 그럼 위탁관리를 맡게 되면 주택관리업체가 소장 선임하는 겁니다. 선임하고 관리를 구성해서 관리인들 위탁관리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인다. 자치와 위탁관리. 근데 자치와 위탁관리는 누가 하는 거다. 입주자 등이 하는 거지 입대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최종 결정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고 우리가 자치와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개념은 기억하셔야 돼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의 관리 방법에는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겠다. 자치와 위탁관리.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겠다. 자치와 위탁관리 두 가지를 의무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임대주택에는 자체관리와 위탁관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분양주택은 자치와 위탁관리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와 위탁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를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앞으로 비임에서 의무로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입자 등의 얼마 이상 서면동의 바뀌면 선성되면 그때부터 공주법상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면 이제 전환 신고를 우리가 해줘야 돼. 그래서 공주법상 신고는 누가 할 거냐? 시장, 군수청에 우리가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자 행정관청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에 편했죠. 이 지문이 굉장히 길지. 그래서 법에서는 한 번 기계에 나열해 놓고 이걸 함축시켜 버린다. 이것을 시장, 군수, 구청자 이합해놓은 거야. 그럼 앞으로 본문에서 이 뒤부터 조항부터는 다 시장, 군수구청에 편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시구청이 나왔을 때는 자 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되고 특별자치도도 우리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공주법상 행정기한 많지 않아요.
근데 행정기관의 업무 관계가 대무 관계가 되는 거거든. 그럼 기초적인 행정기관 편형틀 보게요. 첫 번째, 자 시도산 용어가 나올 겁니다. 시도산 얘기도 이것도 함축된 내용이야. 그래서 본문에서는 보면서 첫 번째 질문에서는 시도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수사, 즉 광역단체장을 뭐라 하겠다? 시도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광역단체장이에요. 시구청장이 나왔습니다. 시군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구청장을 합쳐서 뭐랍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부분 기초단체장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물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사는 시도사와 시구청장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어. 이해하십니까? 그렇지만 시도사와 시구청은 개념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뭐가 되냐? 대업무관리 문제는 시구청장과 시도사를 바꿔서 취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럼 시도사가 나와야 될 자리에 시구청장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시군청이 나와야 될 자리에 시도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바꿔 문제가 꼭 한 문제씩 꼭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과 관계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외에 또 한 분이 많이 등장할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그래서 대부분 공주법을 떠들어보면 행정관청은 크게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시도사와 시구청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앞으로 시도사하고 시구청장은 같은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항상 이 신고는요 강행 규정이야. 일정한 기간 내에 우리가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됐을 땐 며칠 내에 신고 제출하 30일 내. 근데 30일 당시 중요하게 여기 숫자 중에 하는데 의미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공직법 다 통틀어 보면 신고 기간은 10월 이내하고 30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걸 바꾼 문제가 또 해마다 객관시 등 주관식 등장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포인트는 잡을 거야. 왜냐면 시도사 아니 우리 신고할 때는 15일 신고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30일에 신고하는 거니까. 그럼 15일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평온하게 정답을 찾는 거죠. 이런 업무가 다 수정의 업무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는 적용할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전환이 돼서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일단 관리 방법 결정하기 위해서 입대가 먼저 구성됩니다. 그래서 입대가 구성이 되고 이제 입대가 구성된 후 이제 우리가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뭘 먼저 구성하고 입대. 왜냐면 우리가 비밀 땐 입대가 구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입대를 먼저 구성하고 관리 방법을 결정해줘야 돼요. 무슨 관리를 자치와 위탁 관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고 위탁 관리시로 이제 결정일 땐 주택자 선정까지 우리가 같이 맞추는 절차가 돼. 오케이? 다만 전환이 안 될 땐 이 절차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전환할 땐 이 절차에 따라 관리가 이룬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쭉 넘어가고 또 의무관리상 공동측의 재신고다. 이제 전환됐다가 다시 비움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아까 입자 등의 삼상 서면도였고 전환이 됐잖아. 됐다가 또 입자 등의 삼상 서면도였기는 다 비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다시 전환해서 비움으로 가겠다는 친구도 우리가 해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요. 자,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비무도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무슨 법이 적용되고 공주법. 그래서 공주법이 적용되면 공주법에 따라 입대에 구성하고 관리법 결정하고 이제 주택가 위탁하신 주택자 선정을 하고 그때부터 공주법에 따라 관리가 이룬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전환이 안 될 땐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이죠. 자, 관리 이관 절차야. 관리가 뭐냐? 자, 의무관리상 공동측이 입주가 시작됐어요. 입주가 시작돼서 자치와 위탁관리로 어떻게 바뀌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설명해주고 이제 도해하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측의 관리 이관 절차입니다. 우리가 입주가 시작됐어요. 근데 의무관리라는 것은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 자치와 위탁관리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자치와 위탁관리 결정은 입주 등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바로 자치와 위탁관리를 결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입주가 시작되면 과도적인 관리가 시작돼. 그때 사업체의 직접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관리한다? 사업체 관리. 사업체는 것은 공동측을 건설한 업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관리한 것을 우리가 심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자치와 위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업체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사업자는 사람은 건설이 목적인 거지 관리가 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없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는 거야. 그걸 사업체 관리 기간 하는 겁니다. 워낙 중요한 질문인데 사업체는 입주 여행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합니다. 얼마 입주까지? 가반수.
응? 자, 과반수 입대에 대해서 그냥 떠난다는 얘기 아니야. 과반수 입주하신 직접 관리하고 이제 과반수가 입대되면 사업체 의무가 생기는 거야. 어떤 의무냐? 자, 이때는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해야 돼. 뭘 요구하겠다?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해야 돼요. 무슨 관리 것을 자치와 의탁할 것을 입주자등이 요구를 한 겁니다. 요거면 이제 관리 방법 결정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선행되는 게 있어요. 자, 관리 방법 결정 요구받고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를 먼저 구성을 해야 돼요. 뭘 구성해라? 입대의. 관리 방법 결때 제한자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네, 이따 보시면 요구받고 3개월 내 입대일을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이제 구성이면 이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 관리 결정이 되는 거고, 자, 위탁 관리 결정 시는 주택자 선정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결정을 다 해줘야 돼요. 결정해주면 이제 자치와 위탁 관리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사업체 마지막으로 아니 관리 방법 이제 우린 의무가 부과되니까 자치다 위탁 관리 사항을 신고해 주는 겁니다. 신고는 시구청에 신고를 해야 돼. 신고는 결정된 앞부터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하고 이제 결정이 때문에 이때는 결정하고 사업체도 통지합니다. 자, 우리 이제 관리방 결정이니까 너 인수인계 마치고 떠나고 통지를 해줘요. 그럼 사업체는 관리업을 인계하고 떠나야 돼. 나중에는 이제 통지받고 우리가 1개월에 관리업을 인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관리 업무 인계 전까지는 사업체가 관리 주체로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하고 인계가 끝나면 그때부터 무슨 관리인다. 자치와 위탁 관리 이루어진다. 이 일련체를 이제 범조문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하실 땐 누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업체 관리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사업체 통지가 났습니다. 사업체 요구죠. 뭐 이 질문 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 하나인데 그냥 개념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특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특을 관리하며 이걸 사업체 관리 기한을 하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 얼마 입주까지다. 과반수.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지문에서는 이 지문이 총 8번이나 X가 돼서 나왔던 지문이야. 그 대부분 이제 과반수를 뭐 3분의 2다. 또는 3분의 2다. 전부로 표현해서 이걸 정답 끄집어낸 질문 하나죠. 얼마 입주까지? 과반수. 자,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전바에 따라 그 사실 통지하고 그 사실 뭐냐? 과반수 입주했습니다. 그 사실 통지하는 거야. 법에서 과반수까지 관리할 때문에 통지하고 해당 공동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자,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할 것을 자치와 위탁 관리. 그럼 요구도 얼마가 입주자한테? 과반수가 입주자한테 요구하는 거야. 자, 그럼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무조건 과반수 입주가 돼만 요구를 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 심의나 법규에도 정답이 나오는 질문에 비율 놓고 그냥 해마다 나온 질문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관리가는 개념적으로 과반수 입주까지만 관리하고 그때서 관리 방법을 요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념만 이해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뭐 통지사항 같은 걸 알 필요 없어요. 뭐 이 자체는 시험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과반수 입주는 관리 방법 결정 요겠죠. 결정 전에 입대가 먼저 구성이 돼야 돼. 입대요. 구성 시간 났습니다. 입주자 등이 의일의 기억에 들은 요구를 받았을 때, 즉 사업체부터 관리 요구를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를 구성으로 하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한다. 이걸 입대 구성 시기라는 겁니다. 요구받았죠? 몇 개월? 3개월. 그래서 앞으로 객관시키든 이 3개월이 이제 정답으로 나온 질문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몇 개는 구성해라? 3개월. 근데 보세요. 구성은 입주자 등이 구성한다겠죠. 그럼 사용자도 포함이 돼 있지. 근데 누굴 구성을 하겠다? 입주자만을 구성을 하겠다는 거야. 입주자란 건 뭐냐? 공동측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대리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게 동기별 대표자가. 그렇지만 사용자는 될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입주자만이 동기별 대표자로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이걸 입주자 등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키워드 뭐냐? 이 3개월이 정답으로 등장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X가 많이 안 됐지만 예전에는 얘는 필수적으로 X가 돼서 많이 나왔던 질문이 하나가 되죠. 몇 개에다 3개월이 구성이 되는 거야. 구성. 뭐 협력 의미는 넘어가고요.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관리 방법 결정하러 가야 돼.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 관리 결정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의무 규정인데 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에다 의무를 줬다는 얘기야. 그럼 대통령 한번 떠들어보겠습니다. 얘도 뭐 해마다 나온 문제 중 하나인데요. 자, 무슨 관리 결정이다. 자치와 위탁 관리 결정이에요. 자, 위 기억에 따른 공동측의 관리 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 방법으로 한다. 자, 결정은 무슨 관리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 관리 의미한 거고, 자, 관리 방법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치 관리다 위탁 관리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위탁에서 자치 관리로 변경이 가능한 거야. 근데 이 절차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입주자 앞에서 의결로 제안하고, 그럼 입주에서 제안할 땐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제안한다는 거야. 그래서 의결하는 뜻은 뭐냐? 입지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법적 의결 정족수가 구성원 과반 찬성이니까 제안하면 결정은 입주자 등이 결정합니다. 결정은 누가 하겠다? 입주자 등이. 그래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어요.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자, 그러면 입주자 등도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 이상이 10분의 1 제한하는 겁니다. 하고 최종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 거야. 자, 그럼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에 정답팀이 많이 나와요. 나올 때는 항상 얼마 찬성이야, 이게 중요해요. 얼마 찬성이다. 과반수 찬성이 이제 주로 정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없어요. 어차피 공주법상 이 찬성 비율은 3분의나 과반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시면 또 쉽게 정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가 이루어진다. 자치와 위탁을 결정돼 있고 관리 방법도 우리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무에 가면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절차를 요건하는 게 있어요. 네, 법적 기준 여기까지만 우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넘어와서 이제 자, 관리방법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고를 해야 돼. 신고는 누가 거냐? 시장, 군수, 구청에 신고해야 돼. 그래서 항상 공주법상 신고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걸 항상 객관식 될 땐 등장할 때 이걸 시도지사 편에서 이거 X 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 공식화 시키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공주법상 모든 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하는 거다. 시장, 군수청에만 기하지만 정답을 쉽게 찾는 거야. 그래서 시우체 신고하고 별도로 우리가 사업체와 의무 칼상 전환 공동측의 관리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야, 우리 관리법 결정됐어. 인수계 마치라고 통지를 해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고는 강행 규칙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해야 돼요. 이 신고는 30일 내에 우리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며칠 내에 신고한다? 30일 내에 우리가 신고해야 돼. 근데 이 신고에서도 이 신고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15일 내에 신고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뭐가 있냐? 관리사무장 배치 신고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의무 관리상 공동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 배치 신고를 해야 돼. 그게 15일이라는 기한을 줍니다. 자, 그러면 주택업자가 등록을 했어요. 자, 등록상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돼. 그 두 가지만 15일이고 남은 다 30일에 우리가 제출하고 있어요. 만약에 30일에 신고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단지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우리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고는 회장이 우리가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근데 회장님은 며칠에 신고 제출하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줘야 돼? 소장님이 가르쳐 돼. 그래서 소장님은 입대 업무를 우리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회장님이 나를 괴롭혔어. 응? 괴롭혔어. 너 엿먹으라고 신고 제출 기한을 안 가르쳐 줬어. 응? 그래서 신고서를 늦게 제출해서 500만 과태가 회장님한테 떨어졌습니다. 소장님 편할까 안 편할까? 뭐 그냥 소장 거기서 이제 업무 끝난다 보셔야 돼요. 아무리 입대가 괴롭혀도 신고는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며칠에 제출해라. 30일에. 그럼 30일에 제출해서 신고를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실이 통지 나오는데 의미가 없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의무 관리상 공동측이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누구의 관리가 해준다? 사업체 관리. 근데 사업체는 한없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 얼마 입주가 시 가만수까지 관리하고 그때 무슨 관리 요구라 자치와 위탁 관리 요구하는 거야. 요구하면 이때 요구도 얼마 입주가 됐을 때 과반수 됐으면 그 사실 통지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하면 자, 관리방법 결정 전에 입대가 구성이 돼야 돼. 누굴 구성하라요? 입주자를 구성할 땐 몇 개의 구성이라 3개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몇 개의 3개월. 자, 구성하면 이제 관리방법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할 땐 입대 2개월로 제한하거나 입주자 등의 10분의 이상이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용 결정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결정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관리방법 결정사항을 자,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는 거야. 며칠 신고한다? 3층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사업 측에 통지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측가 관리 업무를 그러니까 인수계를
규정돼 있어. 그래서 이 절차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 이관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법 결정 신고를 했어요. 자치관리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자치관리로 구성해야 돼. 그때 첫 번째 소장을 설명해야 돼. 소장 며칠에 줬냐? 6개월에 설명해 줘야 돼요. 사업체 관리고 했잖아. 요거 바뀌면 자치관리 결정 신고까지 했죠. 소장 설명 때는 몇 개네? 6개월에 소장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법정 규칙과 장부를 갖춘 관리가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하고 자 그렇게 구성이 되면 내 사업체가 자치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장과 관리업무를 인수인계 마치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위탁관리 결정되면 자 전자입찰 방식으로 주대업자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선정되면 선정되면 사업체가 그 주대업자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 마치고 떠나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그 단지는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 이루어진다. 자치와 이게 관련해 하나의 일련의 관리 전환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시험에 나올 거는 의미 없어요. 그 나중에 기본서 때 우리가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그 의무 관리상 공동책은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잖아. 이 하나하나 절차가 다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밀 때는 이 절차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건 의무 관리상만 적용되는 겁니다. 비밀은 적용되잖아. 그건 직권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직권법은 뭐 자치와 이탁 관리라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건 넘어갑니다. 뭐 변경 절차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관리 방법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다른 변경도 아까 쳤을 때 변경은 변경 신고까지 해야 돼요. 하고 이제 그때도 관리치가 변경이 된 관리물을 인수해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사업체 이제 직접 관리가 이루어진다 했죠. 사업체 관리가는 입주 예정자 얼마 입주까지 가반수 입주까지가 사업체 관리 기간이에요. 관리 기간이고. 근데 가반수까지 관련돼서 딱 가반수에서 떠난다는 얘기 아니야. 입주까지 직접 관리하고 그때부터 관리방 결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관리가 구성되면 그때부터 인수인계 마치고 떠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가반수 입주 전엔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제 가반수 되면 그때부터 관리업무를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사업체 이제 관리상 의무가 발생해요. 의무상. 자, 이제 직접 관리할 때는 자,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측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걸 사업체를 직접 관리가 편하게 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며 그럼 끊어놓고요. 자 입주자 등이 아니라 누구와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입주 예정자와 체결해야 돼. 그럼 입주자 등과 입주 예정자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입주자 등이라는 것은 입주가 된 뒤부터 그 사람 입주자 등에 편한 거야. 자 입주 예정자는 뭐냐?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고 잔금 납부하고 입주하기 위해서 입주 통지받고 입자로 관리사무소 찾아간다는 얘기야. 열쇠 수령하러. 열쇠 수령하러.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내밀어 여기다 사인해달라고. 여러분하고 관리계약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열쇠 받으러 오신 분하고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열쇠 받으러 왔던 것은 입주하기 전이다, 입주한 후다. 전이기 때문에 그걸 입주 예정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관리 때 관리계약 체결되면 이미 입주할 때부터는 이미 단지 관리계약은 없는 거거든. 그 내가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관리계약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비 예침을 징수할 수가 있답니다. 뭘 징수한다?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침과 관리비는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관리비는 세 자잖아. 관리비 예침은 6자예요.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가 회계관리 계정을 몇 가지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관리비 예침은 현장에서 우리가 자본이나 부채 계정을 사용합니다. 자본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부채 계정도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침은 법적 정의가 있어요. 법적 정의 뭐냐? 공동주택의 공용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비 예침하는 거야. 자, 공용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다. 관리비 예측. 그래서 얘는 부채나 자본 계정이 되는 겁니다. 자, 관리비는 어떻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냐? 관리비란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인데, 자, 공동측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라 표현한 거야. 자, 유지 관리를 해서 필요한 비용을 뭐 한다? 관리비란 거야. 근데 우리는 발생주의라는 얘기야. 회계 처리가. 자, 그러면 5월달 값은 5월달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5월달에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5월달에 끝나고 정산을 봐서 5월달을 6월달에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하는 거야. 그럼 현재 관리비가 5월달 관리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발생 5월달이지만 징수를 우리가 6월달에 징수하는 거니까. 그럼 관리처가 유지할 때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땐 관리비 예침을 선투입하는 거야. 관리비에 징수하고 갖고 있잖아. 뭘 먼저 선투입해라. 관리비 예침을 선투입하는 거예요. 하고 5월달이 끝났잖아. 그러면 5월달에 끝난 관리비를 6월달에 정산하는 거야.
그래서 관리비를 징수해서 관리비 예침에다 다시 채워주는 거야. 그럼 관리비 예침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되는 게 아니라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순환되는 거예요. 하고 관리비는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 때문에 관리비와 관리비 예침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마 예전에 아파트 사신 분은 관리비 선수금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근데 관리비 선수금이 아니라 법적 용어는 관리비 예치금이야. 지금도 부동산 거래할 때 관리비 선수금이라 한 부동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관리비 선수금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비 예치금 명칭을 써야 돼요. 그 때문에 관리비 예치금과 관리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관리비 예치금은 무엇이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공동주택을 공용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경비를 미리 징수한 비용을 무엇인다? 관리비 예치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발생했잖아. 그럼 뭐부터 선투입해라. 관리비 예치금을 선투입하는 거예요. 5월달 관리비는 5월달에 발생했잖아요. 근데 관리비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뭘 선투입해라. 관리비 예치금을 선투입시키는 겁니다. 선투입시키고 자 관리비 5월달에 끊으면 정산 부과하고 고지하는 거야. 그래서 자금을 우리가 징수했죠. 하고 다시 관리비 예치금에 투입을 시키는 거야. 그럼 관리비 예치금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고 계속 순환되는 비용이야. 줄었다 늘었다면서 순환되고 관리비는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과 관리비는 엄연히 개정이 다르다면 이해하세요. 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사용료란 개정이 있어요. 사용료는 뭐냐? 자 입주자 등이 상한 비용을 써. 자 누가 상한 비용이다? 입주자 등이 상한 비용을 써. 자 관리처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항목을 자 사용료라 법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비용이라서 다 관리비가 아니에요. 앞에서 이 관리비 비용은 자 비용은 관리처가 상한 비용이야. 누가 상한 비용이다? 관리처가 직접 상한 관리할 때 직접 상한 비용을 관리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입주자 등이 세대 상한 비용들이 있잖아. 그건 관리비가 아니다. 아니고 그걸 사용 계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세대에서 전기 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세대 수도 상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걸 뭘로 분류하겠다? 사용료로 분류하는 거야. 그래서 엄연히 같은 비용에도 관리비와 사용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처가 상한 비용만 관리비가 되고 입주자 등이 직접 발생시킨 비용은 사용료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승강기 운행할 저번 때 설명했었죠. 승강기 운행할 때 전기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기료는 관리처가 발생시킨 비용입니까? 입주자 등이 발생시킨 비용이에요. 입주자 등이 발생시킨 비용이죠. 그럼 관리비도 아니다. 아니고 상료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공동 전기료는 관리처가 발생시킨 게 아니에요. 입주자 등이 발생시킨 비용은 관리비가 될 수 없어요. 공용 전기료서 그건 상료 계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 단지 승강기 전기료 많이 나왔다고 관리사무소 가서 따지면 된답니다. 안 되는 거야. 뭐 소장님 입주인이 와서 민원체 했더니 그냥 참을 뿐이지 속으로 아우 저 무식한 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승강기 전기료 많이 나서 따질 필요 없어. 승강기 전기료 많이 났으면 자기가 승강기 안 타보고 계단실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질 거 갖고 따져야 돼요. 아무거나 갖고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난방도 중앙 난방이 있고 지역 난방이 있죠. 자, 중앙 난방일 때도 난방기 급당비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역 난방일 때도 난방비와 급당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중앙 난방은 보일러실 단지 안에 있죠. 단지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는 공용 부대에 있어서 공용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역 난방은 보일러실 단지 안에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외부의 지역 난방을 써 열을 공급받는 거야. 그래서 단지 열 교환기에서 저온수만 써서 세대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 난방일 땐 보일러실 단지 안에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외부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역 난방이잖아요. 그럼 그 보일러실은 우리 관리 대상물이 아닐까? 아니겠죠. 근데 중앙 난방은 우리 관리 대상물이 아니다. 공용 부분이에요.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부대에서 우리 관리 대상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난방일 때도요. 난방기와 급당비가 관리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상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 남을 때는 그 보일러실이 관리치 관리 대상물이에요. 그때 발생한 난방비와 급당비는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관리비. 근데 지역 남을 때 난방비와 급당비는 관리비가 아니에요. 걔는 상여로 갑니다. 오케이? 근데 그런 게 구분한 게 이제 시험에서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난방비와 급당비에 무조건 관리비를 관리비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지역 난방일 때 난방비약, 부담비약 많이 나왔어.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따지면 된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중앙 난방일 때는 관리처에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방일 때도 우리 관리 대상물이 될 때도 있고 관리 대상물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 비용 처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비용 처리가. 자, 이용료라는 게 있어요. 이용료. 자, 공실의 이용료를 해당 세대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것을 이용료. 근데 얘는 잡수익 계정이야. 무슨 얘기냐? 우리 이삿짐 운반할 때 승강기 이용하는 경우 있죠. 그럼 승강기 이용자에게 따로 그 이용료를 부과하잖아. 그걸 무엇이란다? 이용료를 이렇게 패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전체로 관리비 등을 할 때는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와 마지막에 장선 춘납금을 합쳐서 우리가 이용료 등을 이렇게 패는 겁니다. 그래서 장선 춘납금 뭐냐? 자, 공동수익의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비용을 뭐한다? 관리비, 아니 장기 수선 춘납 패는 거야. 그래서 장충금은 여러분 단지 자 주유소를 있습니다. 내근이 경과되면 노후화돼서 교체 보수하잖아. 그럼 장기성에 따라 교체 보수해야 돼요. 교체해서 미리 적립하는 비용을 뭐란다? 장기선 춘납금이야. 근데 특이한 게 앞에 관리비, 사용료와 이용료 등은 입주자 등이 부담합니다. 그럼 입주자도 부담하고 사용자도 부담하는 거죠. 근데 이 장충금은요 소유자만 부담해. 누구만 부담한다? 소유자. 그러면 사용자는 기여 주체가 아닌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건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할 때 하는 것은 이건 자본적 지출이야. 수익적 지출이나 자본주에서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소유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앞에 있는 관리비, 상료와 이윤은 하나의 통장으로 같이 관리합니다. 입자들이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다만 장충은 별도 계좌로 따로 관리해 줘야 돼. 여기는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통합부할 때는 203에다가 통합해서 부과한단 말이야. 집주인이 세놓고 이사를 갔잖아. 그럼 쫓아내면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장충은 따로 부과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203에 우리가 통합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장충을 대신 납부해줘. 하고 나중에 이사 갈 때 정산 보고 소유자부터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비용이 장충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라도 성격에 따라 부담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발생시키는 주제에 따라 관리비가 될 수도 있고 상여비를 이렇게 구분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회계를 해서 이 개념을 그러니까 구분해서 항목을 다 구분해 줄 겁니다. 근데 하자 보수는 회계 처리 대상 계정은 아니에요. 돈이지만 돈은 뭐냐? 사업체가 하자 담보 목적으로 예치한 금액을 하자 보수분이냐. 자, 사업체가 건설했어요.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하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사업체가 하자 보수 요구받고 하자 보수를 해줘야 돼. 근데 하자 보수 않고 배째라고 할 수 있잖아. 그걸 담보한 목적으로 예치한 거 뭐라? 하자 보수 보증금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돈은 사업체 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자 담보친이 끝났을 때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땐 사업체가 또 반환시킨 비용을 하자 보수입니다. 이건 회계 처리 대상은 아닌 겁니다. 여기 지금 그냥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모든 계정 과목은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동 회계 관리 단계 뭐냐? 이 계정 과목을 분류하는 게 하나의 우리 시험의 그 출제 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다른 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사업체 주택업자 선정은 넘어가고 자,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죠. 사업체 관리 이관입니다. 관리 이관인데 이제 사업체가 관리 요구해서 관리법 개정됐죠. 자, 그러면